자, 안녕하세요. 박성현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면접을 준비하는 요령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면접을 보게 되면 인성 상식이 한 카테고리고 주장 면접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성하고 상식은 보통 질문할 때 한 6개 이내예요. 주장 면접은 1개입니다. 자, 준비를 할 때 시간의 비율은 5대 1대 4 정도로 준비를 해야 돼요. 사실 면접을 준비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하지만 우리 지역 농협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험이 필기 시험을 보면은 보통 3주 정도 뒤에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이틀 뒤에 보통 면접을 보기 때문에 바로 준비하면 좀 늦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좀 애매한 게 내가 뭐 필기 개수가 어느 정도 되냐 이런 거에 대한 건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일단 뭐 준비하시는 건 준비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는 농민 신문을 좀 많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농정 이슈 등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잘 해야 돼요. 이건 저희가 이제 그 면접 예상 질문이라는 요 질문자하고 같이 이렇게 드리거든요. 그걸 준비하라고 알려드려요. 근데 그거를 바탕으로 이것도 다 드리고 요약집도 다 드리잖아요. 근데 이것만 봐서는 안 되고 이렇게 이제 신문을 보면서 모르는 단어들은 이렇게 찾아가면서 추가적으로 공부를 좀 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다 저희가 뭐 드릴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 중요한 내용들을 하긴 하는데 이 농정 이슈는 특히 잘 하시면 돼요. 10대 농정 이슈 이건 꼭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저희가 드리는 자료도 좀 부족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준비하시고 농민신문 같은 것들도 좀 더 많이 보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거 준비를 잘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CEO 인사말 이것도 저희가 이제 했는데 신년사 같은 거 있어요. 신년사에 보면은 그 해에 이 CEO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농협은행이라든가 뭐 경제지주 회장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신년사를 발표했어요. 그럼 거기에 이제 중요 이슈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연계해서 보면 됩니다. 이 면접 예상 질문제 다 들어있어요. 자, 농협 사이트에 가면 보도자료가 있는데 이런 것도 좀 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인성, 상식, 주장 면접을 할 때 스크립트를 작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스크립트는 뭐 다 작성하는 건 아니고 5개에서 6개 정도인데 이게 공통 질문이 있어요, 보통. 그 공통 질문에 대해서 질문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스크립트는 무조건 내가 무슨 암기 형태로 글로 쭉 쓰는 게 아니고 항목별로 이렇게 딱딱딱 끊어서 만들어 놓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연습을 하면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모의 면접을 할 때, 그러니까 뭐 면접 코칭을 이제 미리 실시하는 분들이 계시죠. 자, 그런 분들은 이 스크립트를 미리 작성하면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희가 작성해 드릴 수 있는데 시간적인 요소가 너무 아까워요. 서로 간에. 그래서 여러분이 작성해보고 안 되면 작성해 드리는데 작성하다 끝나거든요. 코칭이 다 끝나요. 그럼 여러분이 준비해가지고 저희가 뭐 내용을 잡아드리고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런 걸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작성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 스크립트는 어떻게 작성합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자소서를 기반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럼 이따가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자, 복장하고 스타일인데 은행은 굉장히 보수적인 집단이에요. 그리고 주변의 평가를 되게 좀 중요하게 여깁니다. 세평이라고 하죠. 세평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 그래서 보수적인 집단이다 보니까 복장이나 머리 스타일은 그냥 우리가 이제 인터넷 쳐보면 이걸 사진을 넣을 수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뭐 뭐 초상권 이런 게 있어서 금융권 뭐 이렇게 복장 뭐 이런 거 치면 나와요. 머리 스타일 이렇게 치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깔끔한 거를 선호합니다. 가장 깔끔한 거. 정장을 입고 가야 되나요? 라고 질문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입고 가야죠. 당연히 여성들도 여성 정장을 입고 가야죠. 당연한 겁니다. 정장은 무슨 뭐 은색깔 뭐 이런 거 절대 안 되고요. 감색, 검정색이에요. 이 감색이라는 게 뭐냐 쳐보시면 아는데 약간 좀 군청색인데 좀 이렇게 어두운 군청색 있죠? 뭐 그런 걸 선호합니다. 남자들은 머리도 깔끔한 걸 좋아합니다. 뭐 긴 거 이런 거 절대 안 돼요. 뭐 좀 길면 안 되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깔끔하게 하시고 과도한 뭐 젤 이런 거 좀 선호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좀 젊은이 때는 깔끔한 스타일 있잖아요. 뭐 그렇게 하면 됩니다. 여성들도 가장 깔끔하게 하시고 가면 돼요. 여성 정장 있잖아요. 뭐 치마냐 바지냐 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뭐 이게 여성들이 이 면접으로 갔을 때는 보통 치마 이렇게 나와 있는 사진 있죠. 그렇게 똑같이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 스타일도 깔끔하게 해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깔끔하게 가고 뭐 여러분들 이제 직장 생활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장이 없으면 한 벌 정도 준비해도 괜찮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마인드인데 제가 이제 굉장히 많은 면접을 보기도 하고 실제 면접도 받고 그 다음에 저희 면접 하시는 분들도 다 현직 면접관들이 많아요. 현직 면접관이 많은데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이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많이 봤기 때문에 대충 알아요. 제가 신입 직원들 연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신입 직원들을 보면 느낌이 있어요. 뭐 금융권에 들어온 애들이 뭐 100% 그런 건 아닌데 전형적인 스타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겸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스마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은 너무 이렇게 막 드세거나 그런 스타일이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말을 잘 듣게 생겼어요. 좀 약간 이런 건 그런데 딱 봐도 애들이 착하게 생겼는데 말도 잘 듣고 이런 애들 있죠. 주변에 보면 좀 그런 스타일들이 조금 은행권에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많이 봤을 때. 근데 굉장히 좀 똑똑해 보여야 돼요. 그러면서도 겸손하면서 좀 희생정신이 있고 좀 팀워크를 발휘했을 때 팀워크를 발휘하기 좋다. 팀워크를 발휘한다는 건 본인을 좀 희생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런 게 좀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말투나 뭐 이런 거를 봤을 때. 그러니까 뭐 저희 계신 분들은 뭐 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금융권에 아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특히 뭐 지역농협에 이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역농협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성공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갔을 때 뭐 저희 직원분들 여기 이제 이 친구 대해서 아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물어본 경우도 있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뭐 누구 아느냐, 뭐 왜 이렇게 면접이 떨어졌을까,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물어보고 이런 경향이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런 자세를 갖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제가 보면 압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마인드가 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준비를 철저하고 하게 하고 그러니까 자신감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이는 게 중요해요. 겸손하면서 스마트하면서도 희생정신을 갖고 있는 팀워크를 발휘하는 이런 스타일, 이런 것들을 가진 자신감 있는 청년, 그다음에 이런 게 필요하다. 긍정적인 청년,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면 돼요. 뭐 엄청나게 뭐 실력이 좋고 막 경험이 많고 경력이 많고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들은 신입 직원이기 때문에 이런 게 더 필요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많이 보고 여러분들이 평가의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다 훌륭한 분들입니다. 나중에 제가 누가 질문한다면 다 훌륭한 직원이었다. 다 훌륭한 분들이고, 예를 들어서 뭐 그 친구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 진짜 괜찮다. 정말 훌륭한 친구다. 이렇게 말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인성 면접을 하는데 이제 처음에 가시면 인성 면접은 조가 한 6명에서 9명 정도까지 돼요. 그때그때마다 사람 수는 다릅니다. 그런데 이 굉장히 그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내가 같이 들어간 사람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옆에 있는 친구들이 말을 굉장히 잘하면 내가 위축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너무 위축하지 말고 평상시에 연습한 대로 그냥 하면 됩니다. 상대방도 떨고 있고요. 나도 떨고 있어요. 다 떨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한 조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보통 면접관은 7명에서 8명 정도, 보통 8명입니다. 8명이 쭉 평가를 해요. 그래서 동시에 이렇게 체크를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답변은 30초입니다, 보통. 30초 내외인데 1분까지는 괜찮은데 1분이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제재를 하진 않는데 좀 지루해하는 거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빨리 끝내는 거를 선호한다. 자, 그 다음에 딱 도착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주의사항 등에 대한 동영상을 알려줘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고 본 다음에 이제 면접을 들어가는데, 처음에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고 나중에 들어가는 게 있을 거예요. 조가 이렇게 있으면. 그죠? 그럼 보통은 처음에 들어가는 친구들이 조금 불리합니다. 약간 나중에 들어가는 게 좋아요. 사람이 인지학적으로 봤을 때 점점 갈수록 피곤해지기도 하고 그냥 좀 앞에 게 좀 잘 못했네. 그래서 뒤에 걸 좀 잘 주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간 유불리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열심히 잘하자. 자, 보통은 7개인데 뭐 적은 데는 한 5개 정도, 많은 데는 7개 정도의 인성 질문을 받아요. 인성 더하기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4, 5개 정도가 인성 질문이고 한두 개 정도가 상식 질문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답변은 둘 다 30초씩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5질문을 받으면 여기 30초에 답변한다고 치면은 보통 2분 30초잖아요. 그래서 8명 정도가 되면은 2.5 하고 8 곱하면은 약간 20분 정도가 되긴 하는데 여기 생각보다 한 팀당 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 주장 면접까지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상식 질문이 포함되어 있는데 4, 5개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한 사람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꼬리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했는데 답변을 못한다거나 아니면 단답식으로 대답했다면 꼬리 질문이 나올 수도 있더라. 근데 꼬리 질문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여러분들이 답변하면 그냥 끝나는 경우가 더 많아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스피드 키트가 있었죠. 여러분들 작성한 거.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했을 거예요. 그럼 답변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답을 일목요연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질문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그런 걸 어떻게 준비하느냐? 그게 아니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내가 얘기하고 싶은 장점을 4개에서 5가지 정도를 정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질문이 있으면 질문에 이 답변을 끼워 맞추는 식으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있으면 질문에 뭐 답을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답변이 있으면 답변을 끼워 맞추면 돼요. 5개 정도 정리를 한 다음에 거기서 어떻게든 끼워 맞추는 훈련을 하면 좋습니다. 특히 뭐 답변 같은 경우 지원 동의 같은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걸 준비해 놓으면 그냥 답변을 끼워 맞춘다. 그건 뒤에서 설명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정리한 내용을 이제 문제에 적당히 매칭시키는 거고, 스크립트는 흐름별로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질문 자체가 뒤로 가볼게요.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자기소개가 있겠죠. 자기소개 해보세요 라는 거에 대해서 쭉 준비를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됐다, 이런 거. 지원 동기는 경험이 가장 많으면 좋겠죠. 왜 지역 농협을 지원하게 됐는가를 정리하는 거예요. 1분 이내로 정리해서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준비한 거, 내가 장점, 내가 지역 농협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 되겠죠. 자, 농민신문인데 이거는 이제 농민신문을 봐야 되니까 이거 놔두고, 나의 장점 뭐 이런 거 있죠. 그다음에 실패 경험, 극복 사례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도 답변을 하나 준비해 놓습니다. 자, 이렇게 정도만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조직 질문 이런 것인데 팀워크 증가시키는 거 있죠. 뭐 이 정도도 하나 준비해 주면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고객에 대한 중요 가치 이런 것들도 준비해 놓으면 좋겠죠. 자, 그러면 질문을 할 때 이런 거죠. 고객 응대 노하우, 중요 가치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 준비해 놓고, 팀워크를 증가시킨 사례 요걸 하면 됩니다. 이거 뒤에 설명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여기 있잖아요. 실패 경험, 극복 경험, 도전한 내용. 이게 똑같은 답이에요. 그러니까 주도적인 경험이 뭐냐? 실패 경험, 극복 경험을 적으면 되고, 창의적인 경험, 극복 경험을 얘기하면 되고, 힘들었던 경험, 극복 경험을 얘기하면 되고, 헌신적인 경험, 극복 경험을 얘기하면 됩니다. 이해 가셨죠? 자, 나란 사람 파헤치기, 나의 장점이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준비한 거, 그 다음에 뭐 장점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준비한 것들을 얘기하면 됩니다. 아셨죠? 이건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그러면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한 다음에 흐름별로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농협에 지원하게 된 동기가 뭐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단어 위주로 적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결하는 거를. 그래서 요걸 생각해서 요거대로 그냥 그대로 답변하면 됩니다. 자, 지원 동기가 뭐냐, 장점이 뭐냐, 꾸준하게 한 게 뭐냐, 다 이 질문을 답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예를 들어서 저는 지역농협에 취업하기 위해 금융권에서 3년 동안 근무 경력을 쌓았습니다. 여신과 수신을 담당했었고 외환 담당 영역에서 3년 동안 근무를 했었습니다. 자, 또한 외환 담당 업무를 진행한 후 PB에서 3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 과정에서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30개 정도를 취득하였고 대표적인 자격증으로는 CFP, 관세사, 외환 전문역 등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경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농협에 입사하여 지역농협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대답이 맨날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당연하겠죠. 또 질문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렇게 점을 찍어서 이런 형태로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는지를 연결 고리를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쭉 말을 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돼요. 자, 이거는 경험을 예시를 했다면, 요건 뭐냐면 뭐 극복 사례도 될 수 있겠고, 뭐 장점이 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어요. 자, 여기 보면은 뭐 땡땡 지점에서 일할 당시 1등을 했던 거. 10년 동안 머물렀는데 2년간 상하반기 모두 1, 2등을 했었고 최우수 직원을 2위 했다. 그걸 바탕으로 홍콩 연수를 다녀왔다. 이 얘기를 적어 놓고서 얘기를 해보면, 저는 금융권에 일할 당시 서대문역 지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 서대문역 지점은 10년 동안 거의 하위권에 머물러 있었는데 제가 근무할 당시에 지점을 1등으로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2년간 상하반기 모두 1, 2등을 만들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땡땡은행에서 최우수 직원으로 2년간 연속 수령을 했습니다. 총 6명이 수령하는 것이었고 수령이 된 이후에 홍콩에 외환 관련된 연수를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저는 은행에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 경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농협에 입사하여 지역농협 발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끊어서 해라 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자신의 장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는 이제 자격증 공부를 좀 오랫동안 했던 게 가장 그 좀 꾸준한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제가 이렇게. 자, 그래서 답변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죠. 저는 땡땡 금융기관 근무 당시에 전문적인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3년 동안 꾸준하게 공부를 하였습니다. 3년 동안 공부를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계획을 잡았고 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려 한 10개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고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건 CFP와 관세사였습니다. 그걸 취득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노력하였고 그 결과 합격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 결과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뭐든지 계획을 잡고 꾸준하게 할 수 있다면 다 성취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팀워크, 실패 경험, 극복한 경험. 자, 제가 대학교 때 심심이를 개발했고 자금이 없어서 학업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투자자들을 끌어오기 위해서 창업 멤버를 소개받았고 2억 원을 투자받았다. 뭐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저는 대학교 당시 심심이라는 인공지능 채팅 로봇을 개발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당시 4명의 대학생이 개발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자금이었습니다. 자금이 부족하여 이 개발이 조금 어렵게 되었고 저희가 목표로 하는 회사를 창업해서 벤처 창업을 한다는 목표를 이루기 힘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들 포기하고 학업으로 돌아가려 했을 때 제가 투자자를 끌어오기 위해서 이 2명이 같이 이렇게 네오이즈 창업 멤버를 찾아가서 투자를 유치하도록 이런 회사 소개서라든가 저희 이 개발 프로젝트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2억 원을 투자받았고 회사를 유지할 수 있었고 결국 창업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해서 이렇게 대답하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럼 내가 용어를 좀 더 수정할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변화를 줘서 만들어내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그러니까 비금융권에 계신 분들도 자기가 했던 일을 고민해보고 어떤 게 가장 좋은지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스크립트를 4-5개를 만들자. 그냥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5개 정도만 만들면 됩니다. 장점, 그 다음에 뭐 지원 동기, 뭐 했던 일,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우리 그 자소서에 있던 내용을 쭉 적어서 말을 조리 있게 깔끔하게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질문은 다음 시간에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게 2개로 나뉘어졌어요. 영상이 1개가 너무 길어요. 그래서 2개로 쪼갰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거는 뭐냐면 스크립트 작성을 한번 해보고, 그러니까 인성 면접에 대해서. 자, 그리고 2번째는 저희가 이제 그 주장 면접 예상 질문 또는 뭐 인성 면접 예상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스크립트를 한번 작성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에 대해서 질문지가 나오면 이렇게 작성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 가지로. 인성 면접은 패턴이 여기 뒤에 나오면 9가지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글을 작성해 보는 훈련,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질문지가 나오면 연습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그 스터디 같은 걸 하는데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스터디를 한다고 뭐 엄청 늘지는 않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스크립트 작성이에요. 그러니까 스크립트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말을 쭉 이어나가는 훈련,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보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디테일하게 어떤 질문들이 나왔고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